역사상 가장 흉악했다고 불렸던 해적 록스 디 집에게 최후는 의외로 쓸쓸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무의 능력에 당해 악마화되어 로저와 카프라는 당대 최강의 연합 세력과 맞붙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장이 정리된 순간 록스는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도 죽지 않고 중얼거리는 록스의 생명력은 그가 왜 세계의 왕을 꿈꿨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입니다. 또한 악마 상태로 폭주하던 록스는 드디어 정신을 차리는데 성공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록스의 대사입니다. 통하지 않았나? 도망쳐. 너희가 죽을 곳은 여기가 아니란 말이야. 라는 독백은 단순히 적을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미래를 예견하거나 혹은 로저와 카프에게 모종의 기대를 걸었던 것처럼 들립니다. 이는 록스가 단순한 악당이 아니라 뒤의 일족으로서 세계의 진실에 다가갔던 인물임을 시사합니다. 그가 로저와 카프를 살려보내려 했다는 해석이 가능한 이 대목은 갓벨리 사건이 단순한 권선징악의 싸움이 아니었음을 방증합니다. 그가 진정으로 싸우고 있었던 대상은 눈앞의 해적과 해군이 아니라 그들 뒤에 숨어있는 더 거대한 어둠, 즉 세계정부와 이무 그 자체입니다. 홀로 남은 록스에게 다가온 것은 신의 기사단이었습니다. 피거랜드 갈링 성, 셰퍼드 소머즈 성, 그리고 머피까지 철룡인 최강의 무력이 그를 에워쌉니다. 흥미로운 점은 록스의 반응입니다. 갈링 성이 검을 들어 자신을 찌르는 순간 록스는 저주나 분노를 쏟아내는 대신 고맙다 얘들아, 내 폭주를 멈춰줘서 라고 말합니다. 이 대사는 록스라는 인물 내면에 통제할 수 없는 또 다른 자아나 혹은 악마의 열매의 능력으로 인한 폭주가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의 폭주를 막아줄 누군가를 기다렸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갈링성이 록스를 처형하는 이 장면은 훗날 샹크스와 오로성의 관계, 그리고 신의 기사단이 지닌 심판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합니다. 록스의 죽음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는 일종의 구원이자 안식이었던 셈입니다. 갈링의 검에 찔리며 보인 록스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짊어졌던 시대의 광기가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비장미를 더합니다. 록스의 죽음과 함께 갓벨리 섬 자체가 바다 밑으로 가라앉는 연출은 원피스 세계관에서 지워진 역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섬이 박살나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침몰한다는 묘사는 버스터 콜과 같은 물리적 파괴와는 다른 차원의 힘, 이무의 개입으로 인해 섬의 비극이 닥칩니다. 이 혼란 속에서 젊은 시절의 흰 수염류, 빅맘 카이도, 샤키가 흩어지는 장면은 하나의 시대가 끝나고 사왕의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습니다. 선장의 죽음을 목격하거나 짐작했음에도 그를 구하지 않고 각자의 길을 떠나는 선원들의 모습에서 록스 해적단이 철저한 이해관계로 얽힌 집단이었음이 재확인됩니다. 하지만 이는 알려진 사실 일본 실상은 이무에게 록스가 당하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슬픈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갓 벨리의 침몰은 단순한 지형의 변화가 아니라 세계 정부가 숨기고 싶어 했던 금기가 영원히 봉인되는 순간입니다. 이 사건을 기점으로 록스의 이름은 역사에서 지워지지만 그 파편들은 신세계를 지배하는 거대한 괴물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섬이 사라진 바다 위에는 오직 침묵만이 흐르고 그 침묵은 앞으로 다가올 대적 시대의 폭풍전야와도 같습니다. 전장이 정리된 후 모로 잭스노에서 상처를 치료하는 로저의 모습은 치열했던 전투의 여파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장의 하이라이트는 보물상자에서 들려오는 아기 샹크스의 울음소리입니다. 필름 레드 설정집과 40억 권에서 밝혀진 이 내용은 록스의 죽음이라는 과거의 청산 직후에 샹크스라는 미래의 씨앗이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상징적입니다. 피거랜드 갈링 성의 친자 샹크스가 로저의 손에 거두어지는 이 순간은 철룡인의 핏줄이 해적왕의 의지를 잇게 되는 아이러니한 운명의 시작점입니다. 상자 속에서 해맑게 웃고 있는 아기 샹크스의 모습은 피로 물든 갓 벨리의 비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룹니다. 로저는 록스와의 싸움에서는 승리했지만 그 결과로 얻은 것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한 생명이었습니다. 샹크스의 발견은 갓 벨리 사건이 낳은 가장 큰 변수이자 희망입니다. 로저가 이 아이를 품에 안음으로써 원피스의 역사는 로저에서 샹크스 그리고 루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계승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록스 해적단의 괴멸 소식은 전보벌레를 타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대혼란을 야기합니다. 세계 최강의 해적단이 하루아침에 무너졌다는 사실은 기존의 질서가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공포에서 해방되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앞으로 닥쳐올 힘의 공백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하나의 해적단이 사라진 것을 넘어 공포에 의한 지배가 끝났음을 알리는 선언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록스의 잔당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은 끝나지 않은 불씨를 남깁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이 충격은 훗날 로저가 해적왕에 등극하고 대해적 시대를 여는 밑거름이 됩니다. 록스라는 과학이 사라진 자리에 수많은 군웅이 알과하기 시작하며 세계는 바야흐로 혼돈의 시대로 접어듭니다. 록스의 패배는 세계 정부에게는 승리였지만 민중들에게는 또 다른 격변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은 원피스 세계관의 입체적인 면모를 잘 드러내줍니다. 무대는 엘바프, 거인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하랄드 왕은 최근 원피스 전개에서 언급된 로키의 아버지이자 전대 국왕입니다. 인간 마을을 약탈하려는 거인을 제압하고 폭행하는 하랄드의 모습은 그가 단순한 무인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을 꿈꾸는 개혁가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평화를 바라던 자신의 목표 때문에 록스를 도와줄 수 없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그의 독백은 깊은 고뇌를 드러냅니다. 그는 록스와 모종의 인연이 있었고 친구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또한 록스가 가족을 구하기 위해 갓벨리로 간 것도 아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는 거인족의 야만적인 약탈 문화를 뜯어고치고 세계 정부와 대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강압적인 평화주의는 내부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었고 훗날 아들 로키와의 비극적인 갈등을 예고하는 씨앗이 됩니다. 하랄드의 딜레마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지도자의 고독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록스 해적단 해체 소식을 들은 어린 로키의 반응은 충격적입니다. 그는 록스를 전설 속의 태양신 니카로 믿고 있었으며 그의 선원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이는 엘바프 왕가에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과 니카 신앙이 로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록스는 자신이 세상을 구원할 신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 지배하려는 야망가임을 밝혔습니다. 로키에게 있어 록스는 우상이자 롤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록스의 죽음과 그가 남긴 말은 로키에게 깊은 실망감과 트라우마를 남겼을 것입니다. 자기는 세상을 파괴하고 싶은 신이 아니야 라는 록스의 말은 역설적으로 그가 니카가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진짜 니카루피는 사람들을 웃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반면 록스는 지배를 통한 변혁을 꿈꿨기 때문입니다. 로키에게 록스는 지지 못한 그러나 거짓된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시점은 해군 본부 지하 감옥으로 전환됩니다. 수감된 드래곤과 그를 찾아온 가프의 대화는 혁명군 창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암시합니다. 가프가 드래곤에게 열쇠를 던져주는 행위는 아들의 신념이 해군의 정의와는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를 놓아주는 아버지로서의 결단입니다. 아빠, 나 해군 그만둘 거야 라는 드래곤의 선언은 갓벨리 사건을 겪으며 그가 느꼈을 세계 정부에 대한 환멸을 대변합니다. 갓벨리에서 천룡인들의 만행과 록스의 진실을 목격한 드래곤은 더 이상 정의라는 이름 아래 정부의 개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가 미워 라는 드래곤의 외침은 가프에 대한 개인적인 원망이라기보다는 부조리한 체제를 수호하는 해군 영웅이라는 위치에 대한 원망일 것입니다. 이 짧은 면의 장면은 몽키 D, 가문이 3대가 각기 다른 길의 혁명군, 해적을 걷게 되는 결정적인 분기점입니다. 드래곤이 감옥을 나서며 다짐했을 진정한 자유와 변혁의 의지는 훗날 세계 최악의 범죄자가 되어 세계 정부를 위협하는 칼날로 돌아오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엘바프 항구에서 출항 준비를 하는 하랄드의 모습은 비장합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 이다와 두 아들 하이루딘, 로키에게 작별을 고합니다. 이제 제가 가진 모든 걸 여기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라는 말에서 그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랄드는 엘바프를 세계 공동체에 편입시키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폭력적인 국왕이라는 소문은 그가 거인족의 본성을 억누르기 위해 얼마나 가혹하게 굴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그는 자신의 진심이 왜곡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직접 해군 본부와談判을 짓기 위해 떠납니다. 이는 거인족의 고립을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했던 선각자의 외로운 행보입니다. 하랄드의 출항은 단순한 외교 방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과 명예를 건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느껴지는 무거운 책임감은 엘바프의 운명을 짊어진 왕의 무게를 짐작게 합니다. 마지막 장은 충격적인 비주얼과 함께 하랄드의 비극적인 헌신을 보여줍니다. 해군과 세계 정부의 고관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거인족의 자존심과도 같은 뿔을 스스로 뽑아 바치는 하랄드의 모습은 경악 그 자체입니다. 피범벅이 된 채 지난 1000년 동안 벌어진 것들에 대해 속죄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치는 그의 절규는 거인족이 과거에 저질렀던 역사적 과오와 약탈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입니다.
그는 자신의 긍지를 짓밟아서라도 아이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노예가 되어도 좋습니다 라는 말은 왕으로서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은 숭고한 희생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 비극적인 장면을 마지막 페이지에서 지켜보는 이무의 눈은 이 모든 노력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혹은 이무의 장기말판 위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암시하며 소름 끼치는 여운을 남깁니다. 하랄드의 피 묻은 뿔은 평화를 갈구했던 한 아버지의 처절한 사랑이자 잔혹한 세계의 현실을 고발하는 증거물입니다.